방금 파악했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가 선택한 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 정보와 학과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 대략 10페이지, 학과 정보 10페이지가 있는데요. 중등, 초등학생을 둔 자녀분이라면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시간이 될 때 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편하게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전국 단위 자사고나 영재고, 과고를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중에 직업 정보보다 전공 정보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정보에는 그 전공이 필수 과목으로 뭘 배우고 선택 과목으로 뭘 배우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학교 활동을 할 때 나 그냥 건축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건축학과에서 구조 쪽에 관심이 있는지, 시공 쪽에 관심이 있는지, 설비 쪽에 관심이 있는지, 나의 세부 능력, 세부 관심 분야를 좁히면 좁힐수록 활동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전공을 졸업하면 어떤 곳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정보기관, 일반 기업, 연구소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연구소라든지 기업이나 기관들에 가보면 내가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아서 나의 활동에 활용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뭔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근거, 정보, 어떤 깊이 있는 학문적 근거가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활동한 거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활동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건축학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아까 역량이 뭐라고 그랬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활용하는 능력, 역량. 그래서 건축학과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를 딱 알고 있으면 면접 때 건축학과를 지원하셨는데 건축학과에 필요한 학생에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현명하게 답변할 수 있죠. 지식과 능력과 태도 관점으로 구분해서 필요한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사회과학과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으로는 대인관계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기술력 능력이 필요하며, 태도적으로는 사회성과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사회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지식을 쌓기 위해 어떤 책들을 읽었고 어떤 활동들을 했으며, 자, 연결고리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건축학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학과에 중요한 교과목이 뭔지,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면 내가 관심 있는 계열을 진학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특, 중요한 교과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창체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수상활동, 교내 수상실적 대입 반영 금지라고 하지만 교내 수상활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은 학생부에 선생님들이 담아주세요. 그리고 초등, 중등 학생들은 교내 대회 나가서 발표하고 수상받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자기 효능감, 활동의 어떤 자신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토대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활동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미리미리 해야 고등학교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활동, 선생님 독서 기록 대입 반영 금지라면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활동에 근거가 있는 활동과 없는 활동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독서 목록은 대입에 반영이 안 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쓸 때 어떻게 써주냐면 경영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 최저임금제가 이슈가 되는 현상에 관심을 가져 노동경제학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 발표함, 보고서에 담음.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제시한 내용까지 적어준다면
완벽한 학생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학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쓴 그런 보고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 권위가 있는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학문적으로 확장한 활동을 좋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희 리포트에는 우리 학생이 선택한 그 계열에 맞는 추천 도서 목록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부터 고학년 학생들까지 읽어보면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참조해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 아이가 설정한 그 전공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입시를 뚫어냈는지 그 정보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고 우리 아이가 이번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스스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또는 부모님께서 옆에서 조력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학생부 관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게 자칫하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학기가 딱 시작되면 학교 수업에 들어야죠, 학원 가야죠, 내신 준비해야 되죠,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죠. 이런 활동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학생 관리를 도와준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이런 어떤 활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 이번에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할 거야? 너 이번에 어떤 주제로 동아리 활동할 거야? 너 어떤 주제로 탐구보고서 쓸 거야? 물어보세요. 그럼 어떤 주제로 쓰고 싶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자료를 읽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물이 되게 퀄리티가 떨어져요. 퀄리티가 높은 아이들을 보면 자료를 빨리 찾고 그 자료를 자기 것으로 충분히 만든 다음에 보고서를 써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문해력과 사고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료 찾는데 소모하는 시간만 줄여줘도 훨씬 도움됩니다. 그래서 저희 투모라이즈에서는 우리 투모라이즈를 사용하는 원장님들께 또는 그 학원을 다니는 학부모님들께 탐구 주제와 관련된 카페를 개설해서 다양한 주제의 이슈들을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대학별 전공별 탐구 주제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리서치 토픽 요런 카페를 찾아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계열별로, 예를 들면 의학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 최근에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이 새로 막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자를 치료해야 될 그 그러니까 의학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인문학을 활용한 치료 혹은 인문학을 활용한 환자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학문이 있으면 알려주고, 의료 인문학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튜브 링크 같은 걸 함께 걸어주고, 의료 인문학에 관련된 논문과 책 같은 것들을 함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직접 이런 데 와서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료를 출력하거나 링크를 보내서 아이가 뭔가 쉽게 그런 주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학교 교육과정이 요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입시의 변화도 매 학년마다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대학 입시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큰 틀에서 대학 입시 전형의 어떤 그 정책이 동일하다면 대학별 선발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입시 전형별 합격 조건과 진로 전공 방향에 따른 목표 대학을 결정하고 그 대학의 어떤 입시 기준 같은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선택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로 적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성적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학년이 저학년이라면 목표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럼 그 갭을, 현재의 위치와 그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갈지, 성적적인 부분은 우리 원장님과 상담하시고요. 활동적인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께서 조금 고민하셔서 그런 활동의 경험들을 점점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량평가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역량은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스킬, 또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를 종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자신의 진로, 목표, 전공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요. 그래서 저학년은 문해력과 기초 학업 능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학년의 경우는 구체적인 성적,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고요. 학생부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은 아무리 세워도 대학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계획을 실천해서 학생부에 담아 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갖고 요번 학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우리 자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학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